최불암입니다. 제가 7질의 나이에 느끼는 인생은 참 오묘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요. 실제 IMF 외환 위기, 이때 백척간두에 섰던 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기업들, 지금 더욱 탄탄해져 있습니다. 2002년 초 대우자동차 매각을 둘러싼 협상 때도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할 수가 있을까 싶게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우린 끝까지 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분히 짚어보니 바로 그 위기 안에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2002년 2월 초 GM 측은 최종 인수 제안서를 내놓는다. 24개 해외 법인 가운데 9개만 인수하고 인수 대금 역시 12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로 깎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부와 채권단,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안건은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해 GM이 제시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GM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GM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우리와 체결했던 양해각서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나온 겁니다. 그쪽 얘기로는 해외에서 우발 채무가 발견돼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격을 깎자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접어놓고 GM 측은 24개 해외 법인 가운데 9개만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9월에 체결했던 MOU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GM에 대한 성토는 한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협상을 뒤엎을 경우 우리 채권단을 비롯해 정부, 매각 사무국 등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저쪽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쪽의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GM은 이미 신설 법인의 사장까지 내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5개월 동안 1,000만 달러가 넘는 인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사람들 자기들의 화력만 믿고 적진 깊숙이 진군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저 사람들을 공격해도 될 때가 됐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사장님. GM 코리아 앨런 페리튼의 방이다. 그래,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예, 사실이랍니다. 한국 쪽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다른 자동차 회사와 접촉을 하는 중이랍니다. 우리와 협상이 깨질 것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입니다. 이거 한국 측이 자폭이라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와 협상을 깰 생각이 아니고서야. 일단 알았어요. 내가 한국 쪽을 접촉해 보겠습니다. 얘기는 그 다음에 합시다. GM 코리아 앨런 페리튼 사장이 한대호 산업은행 대우팀장과 만났다. 원래 이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셔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동안 GM과 채권단은 마치 전쟁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GM에서 제시한 조건 말입니다. 그거 우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데. 협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 우발 채무를 부분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9월에 우리가 체결했던 MOU의 틀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거. MOU의 틀을 무조건 유지시킨다는 건 조금 더 양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면 우리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말 그랬어요? 가격 부분을 조금만 더 양보해 주면 본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총재님.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저 사람들도 협상 자체를 깰 마음은 없어요. 3월 14일 공개회의에서 우리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끝까지라고 하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문제까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문제? MOU 체결할 때 6년간 위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이상을 요구해 봅시다. 교병지계. 적의 교만심을 키워 격파하려는 계략입니다. 유적지계. 적을 유인하는 계략입니다. 교병지계나 유적지계 모두 삼국지에 나오는 계략들입니다만 당시 채권단이 GM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계략들을 쓴 것 같습니다. 적의 교만심을 이용해 적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 칼을 드는 바로 그 전략입니다. (2003년 3월 14일) 서울 힐튼 호텔에는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해 채권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GM 측과 마주 앉았다. 어쩌면 마지막 협상의 자리였다. 자,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걸 정리해보면 대우자동차의 매각 대금은 MOU 원안대로 12억 달러로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GM이 그 부분을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인수범위 축소 문제와 우발 채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GM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란요? 모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요? 아니 그건 지난 MOU 체결할 때 6년간 위탁 생산으로 6년간 위탁 생산. 그것을 우리들이 검토해봤지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그간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냈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생산성도 높였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노사관계 그 부분은 노사관계 부분도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조기 인수를 요구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대우 채권단 측은 초강수를 두었다. GM은 흔들렸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다른 자동차 회사에 한국 측이 인수 의사를 타진해온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결국 이날 협상은 타결된다. 그렇다면 이날의 협상 결과 GM 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인가? 관련 기록을 보자. 그렇지는 않다. GM 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GM은 고작 4억 달러를 들여 그 어느 나라보다 폐쇄성이 강한 한국 자동차 시장 일각을 무너뜨렸다. 막판 채권은행의 반격은 분명 평가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GM 측이 얻어낸 수확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어쩌면 자신들의 양보가 한국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GM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2002년 3월 15일 이른 새벽, 남산 힐튼 호텔 앞. 김 사장님, 차 어디에 두셨습니까? 저기 공영 주차장이요. 비서가 갖고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한 팀장님은요? 전 집사람이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남산의 봄 새벽 공기 시원합니다. 얼추 일을 마쳐가니까 마음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이 찬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 해봐야 계약서 작성하고 내용 검토하는 일이니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요? 나도 우리 한 팀장처럼 한때 산업은행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참, 그랬죠. 내가 대우라는 기업으로 옮겨올 때 정말 기업 활동 제대로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 일한다는 어떤 자부심도 한때 있었고요. 그런데 대우자동차를 내 손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채권은행에 진 빚도 있고. 대우자동차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하니 해외 기업에라도 파는 것이 한국 경제를 위해 이익이라는 판단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 보내는 그런 기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4년 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대우차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미국 GM사와 대우차 채권단이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7달 만에 오늘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M 측은 창원 군산공장과 해외법인 10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새 회사의 우선주 12억 달러어치를 연리 3.5% 조건으로 채권단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GM사가 4억 달러, 채권단이 1억 9,700만 달러를 출자해 새로 탄생하는 GM 대우차는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M 측은 한때 40%대에 이르렀던 2002년 4월 30일,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은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협상. 칼자루는 GM이, 칼날은 한국채권단이 쥔 협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음미해볼 만한 기록들이 있다. 결국 GM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김우중과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었다. 적어도 4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물건이 그것의 10분의 1인 4억 달러로 깎인 것도 우리 스스로의 무지와 오만이 빚은 결과였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의 매각 협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2002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당시 김우중 전 회장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67, 60대 후반이더군요. 아직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대우자동차 매각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떠했는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짐작컨대 아주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살 한 덩어리를 뭉툭 베어낸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여보세요? 석 변호사. 예, 회장님.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그렇게 끝이 났더구만. 예, 회장님. 그렇잖아도 회장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석 변호사, 아직 나와 접촉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이 많지? 예, 특히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가 저렇게 끝나고 난 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만나겠다고 해요.
만나서 내가 왜 한국을 떠나왔는지, 배우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을 하겠다고 하세요. 모두 다요.